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댓글 이렇게 남겨주신 분께서 이제 스타카토랑 뭐 활 주법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스타카토를 이제 배우시는 초보자 분들은 스즈키를 하실 때 아마 스타카토를 이렇게 줄 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밖에 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튀기는 거, 공중에서 이렇게 튀기는 기술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이제 원리가 이루어지고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스타카토는 이제 악보에 이렇게 동그랗게 점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음악 용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그 음가의 2분의 1로 연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뭐 4분음표에 점이 찍혀 있으면은 이론적으로는 8분음표로 연주를 해도 된다는 뜻인 거죠. 짧게 그러니까 4분음표라는 게 그 시간에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를 채우는 게 4분음표라고 치면은 이제 스타카토가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요 반만큼만 연주해도 된다는 거죠. 반으로 그려놓고 그리고 8분 쉼표를 이렇게 그려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조금 뾰족하게 V자 위로 또는 아래로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스타카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음가의 4분의 1로 연주라는 이제 사전적 정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짧게, 특히 더 짧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즈키 배우시는 초보자분들은 아마 그 음을 짧게 또는 그 음을 특히 짧게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음가에 동그란 점이 있는 건 그 음가의 2분의 1 그리고 이제 V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음가의 4분의 1로 이렇게 연주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활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볼게요. 스타카토에 이렇게 패밀리들이 있어요. 스타카토 패밀리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모차르트 뭐 활로 이제 태기는 이렇게 동작들이 있는 이렇게를 스타카토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게 패밀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모차르트 스피카토 또는 슬러 스타카토 또는 이제 소르티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스즈키를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스즈키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동작들은 사실 요 팔꿈치 아래부터 요 손목 있는 데까지를 그냥 이동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모든 게 고정된 채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거예요. 그냥 가다가 멈추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이렇게 손목으로도 하실 수도 있고 뭐 전체 팔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들고 스타카토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하시던 분들이 이걸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갭이 생기죠. 뭐냐면은 바로 줄을 이렇게 때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탁, 탁, 탁. 그 선생님들이 아마 레슨 받으신 선생님들이 할 거예요. 때리지 마시고 뭐 살며시 또는 뭐 살포시 또는 뭐 바나나처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얘기를 등등 많이 들으실 텐데 이렇게 그으시다가 이제 점프로 스타카토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게 절대로 그 순간 면을 탁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줄에 대는 순간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탁 쳐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탁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그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줄이 되어지면서 긋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탁 이렇게 지점을 끊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닿아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요 한 지점을 때리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한 1cm는 또 0.5cm 등등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했을 때 소리가 이렇게 예쁘게 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카토를 할 때, 공중에서 이제 뛰기는 스타카토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팔꿈치를 이용한 큰 스타카토. 두 번째, 팔뚝을 이용한 중간 스타카토. 그리고 손가락과 손목을 이용한 작은 스타카토. 이 세 가지인데, 팔꿈치 스타카토는 뭐, 예를 들어, 다운보를 할 때 팔꿈치가 올라가서, 업보 할 때 팔꿈치가 내려가고, 이런 스타카토는 보통 이제 스타카토가 찍혀 있는데 포르테 또는 정확하게 템포를 강조해야 될 때 뭐 첫박 이런 데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빰빰빰빰빰빰 오케이 아마추어 분들도 이제 오케스트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이바이올린 뭐 반주 뭐 모차르트 콘체르토를 하는데 또는 뭐 모차르트 디베르토멘토 1번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거는 좀 잘게 튀겨야 되니까 팔꿈치를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잘 두고 이렇게 너무 내려가거나 너무 이렇게 높게 들리지 말고 이렇게 손목이랑 이렇게 수평적으로 마주보게 이 정도로 해서 이 팔꿈치 아래쪽을 이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튀겨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또는 예쁜 곡 섬세하게 막 처리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목으로 이제 손목과 손가락으로 이제 여기를 그럴 때는 이제 팔꿈치나 이제 팔뚝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들리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우선 아까 이렇게 중간으로 튀길 때보다 이렇게 팔꿈치 좀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물론 팔꿈치가 이제 줄이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각도가 이렇게 조금 내려가 있는 게 이렇게 연주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손목과 손가락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요거 단계를 이제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타카토를 지나가고 이제 스피카토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스피카토와 비슷한 형제인 소르티에라는 주법이 있는데 그 주법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스피카토는 이 활대 탄력을 이용한 주법인데 옛날 바로크 보우는 이게 여기가 이렇게 끝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얇게 시작돼서 이렇게 여기 폭이 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활 끝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활 시작과 끝이 탄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리가 잉, 잉, 바나나 모양으로 잉, 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활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홀이 커지고 관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콘체르토나 이제 연주의 규모가 편성이 커지면서 오케스트라 단원도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포르테를 요구하는 수준도 커지고 다이나믹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우리의 큰 힘뿐만이 아니고 이제 활도 그 힘을 이제 받아주고 또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모양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활을 이제 스피카토를 통해서 튀기실 때 어디서 튀기느냐 항상 딜레마죠. 뭐 연주에 보면 뭐 오이스트라는 약간 중간 위쪽에서 튀기기도 하고 누구는 약간 중간 아래쪽에서 튀기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 쪽에서 튀기기도 하는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활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시소 타기를 해보시면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활에서 이렇게
이게 약간 이렇게 프로그에서 약간 한 뼘 정도 떨어지는 위치거든요. 여기가 이제 팔의 중심이 이제 잡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약간 위쪽이 보통 잘 튀겨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 부분, 요거 이러다가 괜히 활 떨어뜨리시면 곤란합니다. 연습용 활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요 부분 위쪽을 약간 뭐 생각을 해서 튀겨주시면 되는데, 자, 스피카토는 활의, 아까도 말씀드린 활의 탄력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스피카토는 공중에서 시작하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공중에서 튀겨지는 운동이에요. 그냥 이렇게 튀겨지는 건데, 자, 줄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위로 저항하는 힘으로 치고, 두 번째 손가락은 아래로 내리는 힘, 엄지는 위로 올리는 힘이죠. 그럼 줄과 엄지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고 검지는 내려가는 힘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또한 내려가는 힘, 그리고 다섯 번째 손가락 또한 내려가는 힘이죠.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은 없어도 돼요, 사실은. 나중에 레가토 할 때는 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요거를 빼고는 이렇게 두 개 저항하는 힘과 세 개 내려가는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저항하는 힘들을 잘 이용을 하셔서 이제 세 개 내리는 힘으로 이제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개의 손가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새끼 손가락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항하는 힘 중에서 엄지가 이 축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엄지를 이렇게 새끼로 이렇게 저항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중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공중에서 튀기게 된다면은 이걸 처음에 딱 잡아주는 역할이 새끼예요, 사실은. 검지는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새끼는 이 공중에 떠있는 엄지를 저항해줘서 공중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역할을 해요. 이렇게. 새끼가 없으면 바로 떨어지게 되죠. 뭐 간혹 가다 이렇게 뭐 새끼 없이 이게 튀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끼가 붙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테크닉의 범위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제 새끼 붙여서 동그랗게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새끼를 공중에서 이제 들고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 이렇게 활 들어보시면 아마 새끼 힘이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새끼가 없이 이렇게 스피카토가 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물론 모차르트 스피카토는 줄에서 붙은 상태로 튀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스피카토를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새끼손가락 항상 넷째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잘 이렇게 걸린 상태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피카토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스피카토를 어느 위치에 이제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이콥스키 3악장 또는 뭐 시트라우스 콘체르토 3악장 또는 무슨 3악장 무슨 콘체르토 3악장 한번 이제 되게 뭐 무곡풍의 또 빠른 뭐 헝가리안 댄스 등등 그런 데서 요구하는 스피카토는 팔꿈치까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르테는 팔꿈치 또는 팔 전체에 힘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스피카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스피카토 같은 경우는 손 전체적으로 힘이 꽉 들어갑니다. 다. 네 번째, 새끼, 뭐 엄지 포함해서. 그리고 약간 활 밑에 쪽에서 연주하게 돼요. 그리고 움직이는 폭도 커지고 팔 전체에 힘도 많이 들어가요. 야, 이건 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거 참고를 해줘. 왜냐면 이렇게 예쁘게는 못 들어요. 왜냐면 오케스트라가 지금 수십 명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솔리스트가 이렇게 예쁘게 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도 좀 더 들고 힘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미들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또 팔꿈치 아래쪽을 이용해서 이것도 조금 더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잡았던 것보다 좀 더 프라이하게 엄지도 새끼도 넷째도 이렇게 프라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 미들 상태도 아까처럼 또 이게 빠르게 하시면서 팔꿈치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쁜 거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또 이제 엄지도 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릴렉스하고 팔도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왜냐면은 손과 팔의 협응을 위해서 이런 자세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뭐 농담 삼아서 저 엄지 여기서 팔꿈치로 이렇게 새끼로 걸고 새끼 없이도 연주해보고 이건 농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얇게 하는 거는 손목을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다 원리는 똑같아요. 팔꿈치를 좀 내려주시고 손목을 많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털듯이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줄에 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스피카토 세 가지를 지금 해봤는데 소르티에라는 주법이 있어요. 그 아까 스피카토랑은 좀 개념적 차이가 있는데 스피카토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줄 위에서 공중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새끼를 통해서. 근데 소르티에는 줄 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뭐 여린 스타카토와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비슷해요. 근데 원하는 위치나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연주를 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혼동하지 않고 연주를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소르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줄 위에서 하는데 손가락 3개만 있어도 돼요. 왜냐면은 새끼가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은 줄 위에서 연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지판 가까이에서 연주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장난치듯이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치만 그 소리나 리듬이나 이런 게 잘 들리게 따가다가 8개씩 따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들리게 하면 되고 요거는 뭐 엄청 쉽고 근데 소르티에는 크게 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소르티에서 소리가 커지려면은 그냥 뭔가 더 누르거나 막 손을 어떻게 하거나 그거보다는 요 사운드 포스트 위치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지판에서 요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페이드아웃 하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가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전공자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슬러 스타카토 요거는 뭐 다비드 오이스트라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슬러 스타카토도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플라잉 그러니까 튀기는 거죠. 이렇게 줄에서 떨어져 줄에서 방금 떨어졌죠. 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에서 떨어지는 걸 플라잉이라고 해요. 플라잉 스타카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또 붙여서 해서 빡빡빡 미는 거. 자 플라잉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사람마다 손가락이 되게 다르거든요. 손가락 팔 위치 이런 게 너무 달라서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떻게 연습했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손가락을 이렇게 조합을 계속 다르게 하면서 이제 연습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엄지랑 검지, 셋째 이거 3개를 붙이고 여기 좀 힘을 좀 꽉 주고 팔꿈치를 내리고 이렇게 해보기도 했었고 팔 각도도 약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4개까지 붙이고 이렇게도 연습도 해보고, 아니면 넷째를 떼고 새끼를 붙이고 이렇게 하고, 또는 뭐 2개를 같이 떼고. 이건 조금 힘드네요. 뭐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밀어봤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손목이 약간 들리고, 여기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들리진 않고, 손목이 약간 들린 채로 여기 팔뚝에 여기에 힘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 셋째, 넷째 쪽의 관절 이쪽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자, 하나를 몇 개수까지 할 수 있나 한번 볼까요? 많이 했네. 몇 개인지 못 세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본인만의 자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정말 저도 이거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것만 연습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더라고요. 탄력을 이해하고 미는 순간.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묵직하고 또는 되게 이렇게 헤비한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가벼운 이제 슬라스타카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가니니는 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좋은 예일지 모르겠지만 뭐 비에니압스키 뭐 이것도 잘 어울리네. 그 뭐지? 생산? 이런 데에서 이제 뭐 분위기 떨떨떨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하면 되게 뭔가 조금 이런 말 해도 될지, 날티난다? 또 너무 가볍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딱 붙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팔꿈치를 살짝 들어주고, 힘이 약간 필요한 부분은 팔꿈치가 약간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활 각도를 약간 저는 안쪽으로 이렇게 뉘어서 해요. 그리고 여기에 힘이 빠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마다 다르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똑바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주법은 활량이 충분히 받쳐주셔야 되고, 그리고 활이 넘어가는 각도가 확실하게 이게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가 넘어가는 연습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뭐 밀리지 않는 소리가 나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자빠지는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숙달이 되시면 활 위에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습이 안 된 거죠. 저도 연습을 좀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손가락에도 힘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손가락도 같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서 이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거 있구나. 맨데스 존 콘체르토 보면
리코쉐였지. 리코쉐 같은 경우도 이제 활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쪽 방향보다는 이쪽이 좋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개방면으로 떨어뜨려주세요. 그냥 이거 연습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위에서 쐐기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서 탕탕 그냥 탕탕탕탕탕 탕탕탕탕탕탕탕탕 이거를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업보가 사실 조금 힘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뭐 잘 안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은 좀 잡고. 이렇게 들릴 수 있죠. 파가니니까 플러스 1번은 잘 안 튀겨져요.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파가니니 시절 때 이 파가니 카프리스 1번은 사실 엄청 느린 곡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음정이 다 틀리네요. 연습 부족이죠. 자, 그리고 또 이건 어려운 건데 다운보우 슬라 스타카토를 할 수 있을까? 되네요. 다운보우도 이렇게 팔꿈치가 올라가고 저는 손목이 내려가요. 다운보우는 이렇게 이쪽 방향이 되네요. 저는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이쪽 방향 이렇게 밀어내듯이 하니까 되네요. 저는 이쪽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플라잉으로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소리가 경박하네요. 이게 뭐야? 되긴 하네요. 거의 뭐 파리채 치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 하이패치 곡 그 호러스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막 다운보우도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솔직히 이거는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업보우는 자신 있어요. 여기가 좀 힘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파가니니 카프리스 5번에 보면은 3개 하나짜리가 있어요. 이제 그 3개 하나를 오리지널로 하려고 이것도 이제 리코시의 일종인데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잘 안되네요. 빨리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3개 하나로 하려면은 그 3개 따따따따따따따 하기 위해서 핑거링을 다시 새로 바꿔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거 제가 이제 펠릭 쉐링의 제자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이제 파가니니 카프리스 5번을 자기가 이제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게 이제 핑거링의 줄이 이렇게 많이 넘어갈수록 이게 딱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안 돼서 핑거링을 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한 줄로는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래요. 그 스타카토라는 게 이제 팔의 탄력과 이제 우리의 팔을 이용한 이제 스프링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연습이고 상황도 너무 다르고 요구하는 색깔, 소리도 다르고 활에 따라서 너무도 달라지고, 또 본인의 팔, 그리고 활도 이제 뭐 너무 무거운 활들은 조금 튀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너무 가벼운 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벼운 활은 활 위쪽이 너무 날리니까 또 튀기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무거운 활이라고 하면은 뭐 60, 사용자에 따라서 뭐 여자 같은 경우는 61g, 62g이 넘어가는 활들이 무거운 활이고, 뭐 58g 뭐 이 정도 되는 활은 또 너무 가벼운 활, 또는 무게가 비슷하더라도 활 끝에 무게중심이 많이, 끝쪽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는 활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더 무겁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에 따라도 항상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본인이 쓰고 계시는 활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활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아직 설명하는 스킬도 부족하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자,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제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연습하시고 항상 반복해서 거울 앞에서 본인이 연습하시는 거 찬찬히 참고를 해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럼 즐겁게 바이올린 연습하세요.